안녕하세요. 지식 나눔터입니다. 자, 맥에서 사용하는 프레젠테이션, 키노트 사용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해해 나아가는 키노트 사용법 익히기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도형의 스타일, 특히 색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도형을 추가하고 이 도형에 대한 모양을 편집하고 정렬하는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노트 화면입니다. 여기서 도형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서 도구 상자에 도형을 선택해 주고 여기서 적당한 도형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사각형을 추가하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되고요. 자, 여기서 이 도형에 대한 이런 단축키들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도형의 크기를 조절하려면 이 바깥에 있는 하얀색 조절점에서 크기를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요. 가로, 세로를 이렇게 임의적으로 조절하면 이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비율을 동일하게 조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도형의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이와 같이 정사각형 또는 정원 이런 것을 비율에 따라서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형을 복제하는 단축키는요, 지금 여기 커맨드 D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커맨드는 윈도우로 따지면 윈도우 키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커맨드 D키를 누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도형이 복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도형을 회전하는 키도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조절점에다 가져다 대시면은 지금 이 조절점의 커서가 이런 회전 형태의 커서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태로 이렇게 회전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형 복제가 아니라 그냥 도형을 복사하고자 할 때는 Alt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 앤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도형이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축키들은 여러분들이 키노트에서 도형을 복사하거나 혹은 회전시키고 기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도형의 정렬과 배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도형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도형을 추가하면 이와 같이 도형이 추가가 되고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우기를 선택해 주시고 이와 같이 적당한 색으로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복제할 때는 커맨드 D키였었죠. 이와 같이 복제, 또 커맨드 D키를 누르면 복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도형들을 복제해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일일이 이렇게 정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일일이 정렬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어떤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정렬을 하게 되면 보다 편리하게 정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렬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도형들을 모두 다 선택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포맷 중에 정렬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렬 부분에서는 이 순서를 맨 뒤로 또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바꾸는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하단에 보시면 정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정렬을 클릭하면 지금 어느 쪽 기준으로 정렬하도록 할 것인가를 설정해 주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위쪽을 기준으로 정렬하겠다 그러면 여기 상단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자동으로 정렬이 되어서 굉장히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형 사이의 간격이 일정치가 않죠. 그래서 이 간격을 일정하게 떨어지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옆에 있는 배열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자, 배열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 같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로 방향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 가운데 사이가 정렬이 되어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로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해당 도형을 선택해서 이와 같이 Alt를 이용해서 한번 복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도형들을 무작위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를 모두 다 선택을 해줍니다. 정렬 탭에서 먼저 정렬을 오른쪽 기준으로 이와 같이 정렬을 해주고요. 배열에서 세로 방향을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렬하고 배열을
활용해 주시면요. 도형이라든지 개체들을 이와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띄우고 손쉽게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크기 항목이 있죠. 그래서 도형의 너비와 높이를 조정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비율 유지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한쪽의 크기만 바뀌더라도 높이까지 같이 변경이 되도록 해주는 게 비율 유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위치는 X축하고 Y축의 위치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 도형이 Y축 41포인트 지점에 있고요. 그리고 X축으로는 이쪽에서 1288 지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도형 회전에서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로 회전을 할 수 있었죠. 자, 이 회전 해주는 게 바로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회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회전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지금 어느 쪽으로 바꿀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도형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도형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 아래쪽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뒤집기 항목이 있습니다. 뒤집기 항목에서 좌우로 뒤집기 또는 상하로 뒤집기와 같은 이런 것들도 이 회전 항목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단에 있는 거는 이 도형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 다른 형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설명선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고요. 이 각각의 항목을 클릭해 보시면은 이 모서리에 대한 공유를 바꾸는 거죠. 자, 이거를 이렇게 클릭해서 바꿀 수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녹색 조절점을 이용해서도 이와 같이 곡률 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이와 같이 변경이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세부 항목을 밑에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키노트는 이 도형들 같은 경우를요, 어떤 편집할 때 선택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잠금 기능입니다. 자, 잠금을 선택하게 되면은 지금 이와 같이 X 표시가 되고요. 이거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을 다 이와 같이 선택해서 뭔가 이동을 하더라도 해당 개체만은 바뀌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편집되지 않도록 해주는 이 잠금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금 해제를 하려면 잠금 해제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실제로 키노트로 도형을 작성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형 간의 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형 두 개는 다 지워주고요. 자, 요것만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선으로 연결하려면 도형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이 연결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연결선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연결선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 연결선에서 이 첫 번째 지점을 가져다가 첫 번째 도형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도형에다가 배치만 해주시면 이와 같이 연결이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순환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이 가운데 있는 녹색 조절점이 있죠. 녹색 조절점을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와 같이 어떤 곡률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타일 탭으로 가 보시면은 이 선 항목 중에 끝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끝점에서 지금 둘 다 없음으로 되어 있죠. 이 없음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화살표라든지 다양한 기호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키워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형을 연결해 놓으시면요, 만약에 도형을 이동하더라도 이 선이 그대로 붙어서 이동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선택하고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정렬과 대상체 배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렬, 하단 정렬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정렬이 되었죠. 자, 그리고 이 선의 모양은 이렇게 곡률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직선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이것을 아래쪽으로 쭉 이동해 주시면 이와 같이 직선으로 변경이 돼서 직선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곡률로 바꿔보도록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선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정할 수가 있는데요. 정렬 탭에 가 보시면은 이 밑에 연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연결이 지금 곡선으로 되어 있죠. 만약에 직선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직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모서리를 클릭하게 되면은 자, 이것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이런 어떤 꺾여 있는 선으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기능들을 잘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뭐 가계도화라든지 뭐 조직도화 같은 것들도 손쉽게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도형에 있는 연결선의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이제 더 막강한 기능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펜 툴입니다. 펜 도구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첫 번째 지점을 선택하고 Shift 키를 눌러서 다른 지점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직선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다른 지점에 또 이렇게 클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이 지점 거를 제거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펜툴이 강력한 기능은요, 단순히 이렇게 그리기 때문에 강력한 것이 아니라, 자, 여기 이 선과 선 사이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은 이와 같이 하얀색 조절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하얀색 조절점을 이동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꺾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점에서도 이와 같이 이동을 해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첫 번째 지점까지 가면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도형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도요,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와 같이 하얀색 조절점이 나타나서 만들어진 거를 이미 이와 같이 공률을 조정해서 어떤 다양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이 펜툴의 강력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 펜툴을 이용해서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기준점을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기 탭에 가 보시면요, 여기에 눈금자 보기가 있습니다. 눈금자 보기로 해서 눈금자가 나타나도록 합니다. 자, 눈금자가 나타났으면 안내선을 만들 텐데요, 이 안내선은 눈금자에서 클릭 앤 드래그로 이와 같이 이동을 해주시면 이러한 안내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선을 기준으로 하트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지금 하트가 양쪽으로 되어 있죠.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한쪽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이 펜툴을 선택합니다. 자, 하트의 첫 번째 지점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가운데 지점이고, 자, 이것을 클릭한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시면은 이와 같이 어떤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로 이러한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지점에다가 이와 같이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아래쪽에 가셔갖고 이와 같이 아래쪽 지점을 클릭하고 다시 첫 번째 지점으로 이와 같이 클릭해 주시면 지금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졌죠. 자, 하트에서는 위쪽이 이렇게 꺾여야 되죠. 그래서 이 하얀색 조절점을 이용하셔갖고 위쪽 하트를 이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회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양으로 하트의 모습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조절점을 이용하시면은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요 점과 점 사이에서도 이와 같이 곡률을 조절할 수 있는 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곡률 조절점을 이와 같은 형태로 한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세부적으로 조정을 이와 같이 해주시면은 지금 하트의 한쪽 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커맨드 D키를 누르면 도형이 복제가 됩니다. 자, 복제가 된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정렬 그룹에서 이 회전의 뒤집기 좌우 대칭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트의 반쪽이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도형을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은 지금 기본적인 형태의 하트의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와 같이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합니다. 여기 미세하게 겹쳐 있는 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대상체 정렬 하단 기준으로 이와 같이 맞춰주시면은 지금 이러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두 개를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고요. 스타일에서 테두리는 테두리 없음으로 해주시고, 채우기는 하트인 빨간색으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하트의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그룹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하트의 모양이 되고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룹으로 해서 하나의 도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도형이 아닌 거죠. 자, 이러한 도형을 하나의 도형으로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도형을 모두 선택을 해 줍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은 이 메뉴 중에서 포맷이 있고요. 여기에 도형 및 선에 보시면 이 도형 합치기, 겹치기, 빼기, 도형 제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도형들을 합치거나 겹치기를 해서 전혀 새로운 형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두 개의 개별적인 도형이죠. 자, 이 두 개의 도형을 모두 선택을 해 주시는데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면 이와 같이 두 개가 선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정렬 탭에 가 보시면요. 하단에 합치기하고 겹치기, 빼기, 제외라고 하는 항목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합치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룹이 아니라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안내서는 다시 제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편집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요. 이 하단에 보시면 편집할 수 있게 만들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할 수 있게 만들기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이 점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형태로 이와 같이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도형을 합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또 다른 기능으로서 자, 여기서 도형을 두 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각형 도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원형 도형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을 바꿔서 지금 색깔을 다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요거를 크기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 보고요. 자, 여기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도형에서는 색깔을 좀 투명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게 지금 둘 다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두 개의 도형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렬 탭에 가보시면 이와 같은 합치기, 겹치기, 빼기, 제외가 나타나게 되죠. 자, 여기서 겹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도형에서 겹쳐진 부분이 바로 이 지금 반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이죠. 자, 겹치기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겹쳐진 부분만 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을 잘만 활용해 주시면요. 다양한 어떤 형태의 모양을 또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죠. 자, 또 다른 기능으로 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커맨드 D키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이 하트가 복제가 되었죠. 그래서 크기를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의 스타일을 다른 색으로 한번 바꿔서 여기다가 이대로 한번 겹쳐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 개의 도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뒤에 있는 큰 하트를 선택해주고 Shift 키를 누르고 앞에 있는 하트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정렬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하트가 있던 모양이 빠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을 한번 도형을 배치해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하트 부분이 구멍이 뚫린 이런 형태가 되어 있죠. 자, 이게 바로 빼기 기능입니다. 자, 또 다른 기능은 제외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거를 이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형을 만들었고요.
자, 지금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하고 제외를 선택하게 되면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요. 겹쳐진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도형이 하나의 도형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진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채우기를 이와 같이 해주시면은 같은 색깔로 칠해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도형의 기능 중에서 이 정렬의 합치기, 겹치기, 빼기, 제외 등을 잘만 이용하시면 다양한 형태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서 이와 같이 사각형 도형을 만들어 주고요. 자, 도형 그리고 화살표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회전을 하면 되겠죠. 각도를 커맨드 키를 누르고 이와 같이 쉬프트 키와 같이 누르시면은 90도, 45도 단위로 이와 같이 회전이 가능합니다. 자, 이 도형을 선택하고 정렬 항목에 가보시면 크기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높이가 173으로 되어 있죠. 자, 이걸 한번 200으로 고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정이 되었으면 이 삼각형의 높이도 200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삼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 높이 부분을 200으로 고정하면 안 됩니다. 지금 위쪽이 회전돼서 왼쪽이 위쪽이고 이게 너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너비를 200으로 변경해 주시면은 이와 같이 높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삼각형의 크기를 적절하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한번 요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에서 이와 같이 주황색으로 넣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 왼쪽에 있는 도형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도형과 같이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정렬 그리고 오른쪽 정렬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오른쪽에 정렬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Alt 키를 누르고 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왼쪽에다가 잘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요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까만색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자, Shift 키를 누르고 오른쪽에 있는 이 주황색 삼각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정렬해서 지금 이 주황색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럼 이런 모습이 되었죠? 자,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삼각형하고 지금 새로 만든 도형을 두 개를 다 이와 같이 선택을 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합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의 도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 도형의 어떤 합치기, 빼기 기능 등을 잘 이용하시면요. 전혀 새로운 형태의 도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면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에 편집할 수 있게 만들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졌고요. 지금 여기에 지금 채우기로 되어 있는데 이 채우기가 아니라 이러한 선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뒤쪽에 있는 선이 분리가 되도록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절점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에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경로 나누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경로 나누기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경로 나누기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경로가 나누어졌고요. 자, 여기 어떤 모습으로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색상 채우기 부분이 있는데요. 자, 채우기는 채우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만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요. 자, 여기서 한번 확대를 해 보시면은 여기 선이 끊어져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선하고 안쪽에 있는 선을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는 지금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요. 요 하단의 메뉴가 분리라고 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분리를 선택해 주시면은 지금 요 안에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것이 개별적인 이런 도형으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편집할 수 있게 해서 그리고 여기 경로 나누기 기능을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분리까지 활용해 주시면은 이 도형으로 다양한 어떤 기능들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도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보니까 우산 형태의 템플릿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도형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자, 우선은 이와 같이 원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산 지붕을 적절한 크기로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산 살을 만들도록 할 텐데요. 자, 요거는 타원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서 채우기 부분에서 색깔을 다른 색으로 한번 바꿔주도록 하고요. 도형을 추가해 줍니다. 자, 그리고 타원을 넣어 주시고 이 타원의 개수는 우산 살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커맨드 D키를 눌러서 총 4개의 우산 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4개를 만들어 주시면은 자, 지금 하나의 어떤 도형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와 같이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룹화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크기를 이 도형에 맞춰서 적당하게 조정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정원으로 하려면 정원으로 조절해 주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크기를 잘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높이를 조금 더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면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우산의 형태를 만들 준비는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이 도형을 분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이 그룹을 해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거를 이와 같이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앞에 있는 도형을 이와 같이 모두 다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정렬 항목에 가보시면 합치기, 겹치기, 빼기 부분이 있죠. 자, 여기서는 이 부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운데 부분이 빠졌죠. 자, 그리고 도형을 선택해서 직사각형을 이와 같이 만들어주고 윗부분을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원형과 앞에 있는 직사각형을 선택해서 다시 한번 빼기를 선택해 주시면 지금 이와 같은 형태만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위쪽 우산 모양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여러분들이 해 주실 부분이요. 자, 요거를 4개의 영역으로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리하기 위해서 자, 우선 이 기본적인 디자인은 따로 빼놓고 커맨드 D키로 하나를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치워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걸 조금 더 한번 더 치우고요. 지금 요거를 4개의 파트로 구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커맨드 D키를 눌러서 2개를 복제해 놓고 다시 한번 커맨드 D키 3개 또 커맨드 D키를 누르면 총 이와 같이 4개의 어떤 우산의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곳에 각각의 색깔을 한번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파란색, 이거는 노란색, 이거는 파란색, 이거는 이와 같은 색깔로 이 그림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구분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선택을 해 줍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대상체 정렬, 왼쪽을 정렬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정렬해서 상단을 정렬해 주시면 이와 같이 하나로 겹쳐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지점을 잡기 위해서 안내선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선 추가하고 자, 요거를 안내선의 위치에 딱 이와 같이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왼쪽 부분이 있죠? 자, 왼쪽 부분도 안내선을 만들어서 각각의 우산의 살의 모양에 맞추어서 이와 같이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이 자를 준비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자르기 위해서는 펜 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전에 세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화면을 한번 확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살들을 자르기 위해서 펜 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이 펜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위쪽 부분을 이와 같이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부분이 있죠? 아래쪽 부분도 이와 같이 클릭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어느 정도를 자를 것인지를 이와 같이
공유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옵션은 됐고요. 나머지는 그냥 대충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우산이 안에 포함만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만들어졌으면 자, 이제 이 뒤에 있는 살하고 펜툴로 그린 이 도형을 같이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정렬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지금 겹쳐진 부분 있죠. 겹쳐진 부분만 나타나도록 겹치기를 선택해 주시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러한 모습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살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것도 이제 이 지금 만들어 놓은 거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커맨드 D키를 누르시면 이 도형이 복제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임의로 이렇게 배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을 다른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있던 도형과 새로 만들어진 도형을 같이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요. 대상체 정렬해서 왼쪽, 그리고 다시 정렬해서 아래쪽 하단으로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그 위치에 그대로 겹쳐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 파란색에서요, 요 핑크색, 지금 검은색이죠? 이 검은색의 영역까지 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파란색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검은색을 선택합니다. 정렬해서 이 부분을 빼기죠. 그래서 빼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다시 치워 놓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요 가운데 지점을 빼야 되겠죠. 자, 이거는 더 간단합니다. 자,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사각형을 이와 같이 추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지점을 잘 맞춰 갖고 크기를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파란색하고 요 검은색 도형을 모두 같이 선택해 주시고요. 요 안에 들어간 것만 남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겹치기만 클릭해 주시면 바로 이와 같이 두 번째 파란색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오른쪽을 빼야 되겠죠.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해 주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형에서 펜 툴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요거는 이와 같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윗부분을 클릭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자, 요것도 이제 아래쪽 지점을 이와 같이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의 모양을 이와 같이 적절한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바깥쪽에 계략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로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뒤에 있는 연두색과 이 펜툴로 만든 이 도형을 같이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겹치기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이 연두색만 남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슬라이드에 맞추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노란색도 이것처럼 조각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 나머지 조각들을 모두 선택해서 이 노란색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두면 됩니다. 자, 한번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첫 번째 핑크색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파란색, 그 다음에 연두색을 이와 같이 모두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커맨드 D키를 누르면 이와 같이 세 개가 복제가 되는 이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스타일 부분에서는 검은색으로 모두 다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고요. 자, 여기 있는 이 도형들 있죠. 자, 이거를 세 개를 모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룹을 선택해 줍니다. 하나의 그룹이 되었고 이 뒤에 있는 핑크색과 파란색, 녹색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지금 노란색 뒤로 다 이동을 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노란색하고 이 검은색 그룹화한 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정렬을 해야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이와 같이 대상체 정렬 상단에다가 배치를 해줍니다. 지금 오른쪽 기준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정렬,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와 같이 이동을 해주시면은 지금 이 노란색하고 검은색이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자, 이 검은색은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 해제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노란색을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총 4개의 도형이 모두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렬 탭을 클릭해 주시면 이 하단에 합치기, 겹치기, 빼기 부분이 있는데 이 노란색에서 검은색 부분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빼기를 선택하면은 이와 같이 각각 개별적인 이런 형태의 우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다가 우산 손잡이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만들 때도 이 도형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원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꺾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을 선택한 상태에서 도형을 하나 추가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도형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면 이런 모습이 되고요. 이 직사각형으로다가 이 원을 반원으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반원으로 자를 거고 이 원을 선택하고 Shift 그리고 앞에 있는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정렬해서 이 빼기를 선택해 주시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스타일에 가서 채우기는 채우기 없음으로 이와 같이 선택을 해 주시고 테두리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테두리를 넣어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지금 닫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편집할 수 있게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이 두 개를 분리를 해야 되겠죠. 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경로 나누기를 선택합니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 나누기를 이와 같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경로가 나누어졌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분리를 선택합니다. 자, 그럼 여기 필요가 없죠. 자,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확대해서 위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높이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슬라이드에 맞추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손잡이를 이와 같이 배치를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지금 이 안내선을 한번 제거해 보면요, 바로 이러한 형태의 도형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몰라서 빼놓은 거는 제거를 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마우스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해 주시고 이 색상을 옅은 색으로 투명도까지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마치 이제 그림자와 같은 이런 효과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었죠? 다 되었으면 그룹을 해서 이와 같이 하나의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도형을 만들고 도형을 편집하고 그리고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두시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도형이라도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연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키노트의 기초 강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